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이제는 손 꼭 잡고 황혼을 즐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보다 바깥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던 날, 저는 참 행복했어요. 이제는 나와 함께 아침을 걷고 여유로운 점심을 나누겠구나.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파크 골프에 빠져 점점 집을 떠났고, 결국 다른 여자의 품으로까지 향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불륜을 눈치채고 끝내 진실을 밝혀냈는지.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날의 기쁨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 영수 씨가 회사에서 받아온 꽃다발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죠.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38년간의 직장 생활이.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내고 맞이하는 일상. 혼자 먹는 아침, 혼자 보는 저녁 뉴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다정해 보이던지요.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같이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가끔 카페에도 가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저녁엔 TV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구나. 그런데 2주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철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야, 나 요새 파크 골프 치는데 정말 재미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파크 골프. 저는 그때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여보, 파크 골프가 뭐야? 아, 그냥 공 치는 건데 골프보다 쉽다는데? 남편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한 번만 가볼까?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날 갔다 온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여보, 이거 정말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운동도 되고. 이틀째, 사흘째, 어느새 매일 나가더군요. 오늘은 안 가?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가? 처음 약속했던 산책은 언제부턴가 사라졌고, 함께하는 아침 식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예전 직장 다니던 때처럼요. 여보,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잖아. 아이고, 여보, 나도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즐기면 안 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그 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집보다 골프장을 더 좋아한다는 걸, 저보다 그곳 사람들을 더 그리워한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노후인가? 처음엔 정말 단순한 취미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나가는 것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저 새로운 재미에 푹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가까이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파크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는 남편. 여보, 점심은? 거기서 먹을 거야. 사람들이랑 같이. 거기서, 그곳 사람들과. 언제부턴가 남편의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예전엔 7시면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9시, 10시에 들어와요.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아, 게임 끝나고 사람들이랑 한잔했어.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럼 나랑 있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인가요? 혼자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며 저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김치찌개도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끓이고 생선구이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결국 혼자 먹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파크 골프 가방에서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심코 확인하려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영.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여자 이름.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오늘 게임 어떠셨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야겠네요. 여보, 누구야? 미영이? 샤워에서 나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그냥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같이 치는 동호회분.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나가기 전에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충 입고 나갔는데 이제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요. 여보, 왜 이렇게 꾸미고 가?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거니까. 사람들. 또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 안주까지 사가지고 와서는 혼자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오늘 뭔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는 맨날 심심하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기분이 좋다고 하네요. 그때 남편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가 써본 적 없는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분명 여자 향수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응? 뭔 냄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고 있다는 걸, 그 누군가가 바로 미영이라는 여자일 거라는 걸.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데 저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계란이 떨어진 게 생각나더라고요. 동네 슈퍼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죠. 슈퍼 앞 골목을 돌아서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재미있는 얘기라도 하는지 둘 다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남편 옆에 여자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파마한 단발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가꾸는데 신경 쓰는 여자구나. 그들은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얼른 슈퍼 입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미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미영.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영수 씨 덕분에 골프가 늘고 있는 거려? 둘의 목소리가 친밀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그럼 내일도 같이 칠까? 좋죠. 내일은 제가 점심 준비해 갈게요. 점심까지 준비해 간다고요? 그럼 둘이서 따로 먹는단 말인가요? 그들이 지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 정겹게 보이던 동네 풍경도 따뜻해 보이던 집들도
모든 게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울을 봤어요.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빨래 널다가 얼룩까지 묻었고 그 여자와 비교하니 저는 정말 볼품없는 아줌마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매력 없어졌나?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여보, 오늘 뭐 했어?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이 솔직하게 말할까 봐서 응? 그냥 골프 치고 왔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거짓말이었어요. 골프만 쳤다면 왜 그 여자랑 같이 동네를 걸어 다녔을까요? 함께 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야? 아,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야. 다 좋은 분들이야. 또 애매하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 셔츠를 냄새 맡아봤어요. 역시나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했어요. 분명 그 미영이란 여자 향수 냄새가 맞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미웠어요. 저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일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게, 남편이 깨지 않게.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을 바친 결혼 생활을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지 않겠다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영수 씨,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예전처럼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급하게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일찍 왔네? 응,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내일 일찍. 그럼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간다는 뜻이네요. 샤워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파크 골프 가방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가방을 열어보니 골프공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하얀 종이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글이 보였어요. 영수 오빠,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새벽 골프 어때요? 제가 간단한 아침도 준비해 갈게요.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미영.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이게 단순한 골프 동반자 사이의 편지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글씨체였어요.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쓴 글씨. 마치 연애편지 같았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을 텐데 이렇게 소녀 같은 글씨를 쓰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쪽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마치 남의 손 같았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급하게 쪽지를 원래 자리에 끼워 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보, 뭐해?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어요. 응, 내일 아침 밥 뭐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 내일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일찍 나가야 해서. 역시 그 여자가 아침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라고 불러? 아침까지 준비해 가겠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어요. 4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다정한 편지를 써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다른 여자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정말 일찍 가네? 응, 좋은 날씨니까 일찍 가서 많이 치려고. 거짓말. 그 여자와 둘이서 아침 먹을 약속이 있으면서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그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봤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 한 줄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 덕분에 행복하다는 다른 여자. 그럼 저는 뭐죠? 40년 동안 남편 곁에 있었던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프 친구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상의 관계예요. 쪽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더 파면 팔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발견한 후 며칠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여보, 당신 가방 뒤져봤는데 다른 여자 편지가 있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 기회가 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보였어요. 혼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가 그렇게 좋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아, 그냥 오늘 게임이 잘 됐어. 게임이 잘 됐다고 그렇게 행복할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 정말 골프에 푹 빠진 것 같네. 나보다 골프장 사람들이 더 좋은가 봐? 반농담조로 말했는데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냥 취미 활동하는 거지.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뭐 어때서? 내가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제 좀 내 시간 갖는 것도 못 봐주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어요.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니면 뭔 뜻이야? 나한테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악역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보, 진정해. 나는 그냥 그냥 뭐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핵심을 찔렀네요. 저는 정말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쪽지 얘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서. 함께하는 시간,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 뭐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40년 함께 산 게 그에게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결국 그날은 서로 토라진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더 서둘러서. 혼자 남은 저는 답답했어요. 이러다간 남편만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이웃집 순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웬일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순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워낙 정이 많고 눈치도 빨라요. 평소에 동네 소식을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아,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그런 표정을 할 리가. 혹시 남편 때문인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 혹시 우리 영수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순자 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이야, 정말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도 너희 남편 그 여자랑 밥 먹고 있던데 골목 끝에 있는 중국집에서.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죠? 파크 골프 치는 분 같던데 요즘 너희 남편이랑 맨날 같이 다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언니. 정말로요? 정이야, 미안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났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불륜이 이미 동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니. 순자 언니가 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고?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제 남편이 화를 낸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미 들킬 게 들킨 상황에서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이제 정말로 끝장을 봐야겠어. 순자 언니가 해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파크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저도 슬쩍 나갔어요. 여보, 나도 좀 나가볼게. 시장이나 보러.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하지만 저는 시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멀찍이 뒤를 따라갔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60대의 남편 뒤를 따라다니게 될 줄이야. 파크 골프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골프장 입구 근처 카페에 앉아서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남편 옆에서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미영이었죠. 동네 슈퍼 앞에서 봤던 그 여자.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저와 남편은 저렇게 편안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나 싶어서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게임을 마친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다정하게 뭔가 말하면서 여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다니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 소리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찰칵, 찰칵.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몇 장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찍혔어요. 이제 증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1시간 후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다녀왔어. 응. 게임 잘했어?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라고요? 다른 여자와 그렇게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정말 40년 동안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다정한 손길. 언제부터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이 사진을 가지고 남편과 진짜 대화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은 정말 끝장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만큼은 남편이 나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거든요.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골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여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앉아.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보이도록 해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뭐야?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 이게 뭐냐고. 처음엔 부인하려는 듯 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40년 동안 날 속였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눈이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석 달. 남편이 파크골프를 시작한 지 석 달째라는 얘기였어요. 처음부터였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아니야. 처음엔 정말 골프만. 거짓말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골프야. 손잡고 걷는 것도? 어깨 감싸는 것도? 남편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외로웠어. 뭐,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도 없고, 집에서는 당신이 혼자 다 척척 해내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미영이가 날 인정해줬어. 골프도 잘한다고, 가르쳐달라고, 의지된다고.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는 뭐야? 40년 동안 당신을 인정 안 해줬어? 당신 뒤에서 뒷바라지한 게 인정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새로운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을 배신한 거 아니야?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무릎이 꺾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정말 골프 동호회 선후배 사이였는데 자꾸 의존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게는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만둘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그만둔다고?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뭐?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그저 들킨 게 미안할 뿐이라는 걸. 영수 씨.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40년을 당신 옆에서 살았어.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지키며 살 거야. 무슨
무슨 뜻이야?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그 말에 남편이 당황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남편은 골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동생 집에서 지내고 있고,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하네요.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책도 읽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이요. 남편은 어떻게 지내? 잘 지내겠죠, 뭐. 사실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말이야, 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미영이란 여자가 골프장에 안 나온다네. 너희 남편도 안 나오고. 그 말을 듣고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마 둘 다 동네 시선을 의식해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잘 정리한 것 같아. 계속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맞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언니, 나도 파크 골프 배워볼까 해요. 순자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갑자기 왜? 그냥, 이제 제 인생도 시작해보려고요. 사실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미워졌던 파크 골프장에 제가 가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곳이 나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거잖아요. 저도 새로운 취미를 가질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골프장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남편이나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다행히 둘 다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네, 오늘 첫 수업이에요. 잘 오셨어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정숙 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골프채 잡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줬어요. 처음 치고 정말 잘하세요? 천재인가 봐요. 에이, 그런 말씀을.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한테는 언제부터인가 칭찬 같은 건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첫 게임을 마치고 나니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어요.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에 또 같이 쳐요. 우리 동호회에 꼭 들어오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남편이 여기서 느꼈던 게, 물론 남편의 선택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40년 동안 남편의 뒤에서 남편을 위해 살아온 저였는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야. 잘 지내? 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미영이한테도 이제 연락 안 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도 잘 지내세요. 여보,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그 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마치 새로운 계절이 온 것처럼. 내일도 파크 골프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게임도 하겠죠. 더 이상 남편을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더섭고 또 약한가 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